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죠. 지난 2월 판매량만 보더라도 전기차가 무려 35,000대가 팔리면서 전체 유종 타입별 2등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구매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큰 목돈이 들잖아요. 보통 우리가 같은 급이라고 하더라도 한 급 더 높은 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신차로 구매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인기 있는 중고 전기차들을 한번 보면서 그 차량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볼 차는 바로 기아 EV3입니다. 저는 EV3가 처음 나오고 나서 이게 인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베스트셀러죠. 기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아 EV3 같은 경우에 제일 깡통, 예를 들어서 EV3 에어트림 스탠다드 이 차량을 내가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조금 받고 3,300만 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EV3를 좀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도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끌고 싶어 라고 하는데 조금 가성비 좋으면서 가격이 좀 저렴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보통 요 EV3를 뽑더라고요. 아무래도 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다 싶으면 캐스퍼 EV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걔는 또 차 크기가 많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소형 SUV EV3로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EV3가 생각보다 장점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장점을 하나 꼽아보자고 한다면 이 차 폭이에요. 이 전폭 자체가 꽤 넓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넉넉하게 나와줍니다. 제가 비아디 돌핀이나 EV3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비아디 돌핀이 진짜 저렴하게 나온 거는 맞는데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전폭 자체가 조금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 가로폭이 좀 더 넓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요 EV3가 좀 적당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EV3 중에서도 GT라인 정도에 해당하는 차량인데 이 GT라인까지 올라오게 되면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요. 거기에다가 앞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하나 들어있죠. 이 카메라가 있는 걸 보면은 이 차가 어라운드 뷰,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 GT라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휠이죠. 이 휠이 이제 19인치 휠인데 19인치 휠은 이 GT라인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옵션을 추가해야 들어가는 건데 GT라인에서는 이 19인치 휠이 그냥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EV3를 보면서 이제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 충전구예요. 이 조수석 측면에 충전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측면부에 있으면은 전면 주차를 해놓고 끌어와서 여기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곳에 구비되어 있는 완속 충전기들은 전면 주차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지만 조금 충전선이 짧으면 후면 주차로는 충전하기가 살짝 어렵다는 거, 요런 게 살짝 아쉬운 지점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EV3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타입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롱레인지가 있어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58.3kWh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81.4kWh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이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주행거리가 많이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58.3kWh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충전하면 거의 350에서 400km 사이 요 정도를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주행을 해본 분들에 따르면 날씨가 좋은 봄, 가을 요럴 때에는 못해도 400km 이상 주행하고, 겨울이나 아니면 뜨거운 여름 이렇게 되면은 300에서 350 사이 요 정도를 주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롱레인지를 넣으면 주행거리가 길어지니까 당연히 더 좋은데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400만 원 정도 훨씬 더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 수도권 요 정도에서만 왔다 갔다 할 정도로만 타면 돼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400만 원을 더 들여서 롱레인지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EV3 가지고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보통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한 20에서 30분 사이 요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충전 속도는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요거를 봐야 됩니다. GT라인이라고 배지가 적혀 있죠. 요 GT라인이라는 배지를 보면은 이 차량의 트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방향 지시등이나 리어 램프 전체가 다 LED로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에 더해서 전동 트렁크 이런 것들이 GT라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은데 잠깐만, 이거 전차 주문이 이거 식빵등을 해놨네. 식빵등 원래 없습니다. 이거 순정 옵션 아니에요. 이거 식빵등 따로 작업한 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트렁크 공간도 소형 차급에 맞지 않게 조금 넓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기간이 같은 차급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이 EV3나 이런 차량들이 실내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요 12.3인치, 12.3인치,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실내 옵션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까지 넣게 되면은 HDA2도 들어가면서 차로 유지 보조 2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 기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왼쪽으로 오면 열선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조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식에 따라서 EV3의 옵션이 달라요. 2024년도에 초기에 나왔던 차량들은 가장 기본 트림 에어 트림만 하더라도 통풍 시트나 이런 기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5년 2월 달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에어 트림에는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25년식 이상을 구매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지 빠져 있는지 이런 옵션 체크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EV3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은 옵션을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죠. 주행 보조부터 해서 옵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상위 차종계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도 진짜 큰 장점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2열이 사실 거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4명이 패밀리카로 이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고,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렴한 유지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 EV3의 GT라인 정도에 해당하는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EV3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를 할 때 5,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가격이 최종 출고 가격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GT라인의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대략 한 6,7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여기에다가 이런저런 세제 혜택까지 받다 보면 한 4,200에서 4,300 요 정도에 뽑을 수가 있었던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이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이제 2만 킬로가 안 됐거든요. 지금 한 3천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대기아는 사자마자 반토막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닙니다. 안 그래요. 요즘 EV3나 이런 차량들이 인기가 좀 많다 보니까 EV6나 아이오닉5 이런 차량들 대비해서는 감가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GT라인 등급에다가 옵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EV6입니다. EV3 대비해서 확실히 체급도 하나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은 편이에요. EV3만 하더라도 400V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서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낮은 편인데, EV6까지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10%에서 80%까지 채우는데 20분도 채 안 걸리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면에서 저는 요 EV6가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EV6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앞쪽에서 보면은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차량이 최소한 어스트림 이상이구나, 아니면 에어트림에서도 모니터링 옵션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이 어스트림에 해당하는 차량인데, 요 실내에서 보면은 확실히 어스트림이 왜 좋은지가 딱 느껴집니다. 일단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랑 센터 디스플레이 요 두 가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 보면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이제 HDA2까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기본으로 다 되고요. 심지어 어스트림에서는 저 통풍 시트라든지 뭐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이런 것들도 전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빌트인 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거기다 사운드 시스템 요 정도만 빠져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어스트림만 골라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EV6가 진짜 가성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롱레인지 트림이잖아요. 롱레인지 트림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배터리가 77.4kWh가 들어갑니다. EV6가 보통 100% 완충하면 주행 가능한 거리가 한 450km 정도가 나와요. 심지어 이 리본카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인증 제도가 있어서 배터리의 SOH가 얼마나 되는지, 최신품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지 퍼센트를 딱 알려주거든요. 제 옆에 있는 차량만 하더라도 SOH가 98.6% 요 정도로 돼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무래도 SOH가 조금 깎이고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무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계속 길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이런 식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 차량들을 구매하는 게 제일 좋겠죠. EV6 어스트림 롱레인지가 신차 가격으로 봤을 때는 6,3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가격이 전부 다는 아니죠. 세제 혜택이랑 보조금이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다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었던 차량이에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만 하더라도 한 3년이 조금 넘었고 주행거리가 6만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기간만 딱 끝난 차량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3천만 원 초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가성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내 공간 자체는 거의 준중형 SUV급으로 나오고 뭐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적고 스포티지나 투싼 이런 차량들을 사는데 나는 거기서보다 조금 더 유지비를 절약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EV6가 제일 가성비가 좋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심지어 하체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단단한 편이어서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에도 좀 적절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이오닉 5입니다. 아이오닉 5는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주의하실 점이 연식에 따라서 옵션이랑 배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21년에 나왔던 아이오닉 5는 배터리가 72.6kW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짧아요. 대신에 제 옆에 있는 차량처럼 2022년식 이후 모델로 사면은 배터리가 77.4kWh로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롱레인지 배터리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면은 어지간하면 이렇게 2022년식 이상으로 된 차를 구매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내에 있는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EV6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빼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 옆에 있는 아이오닉 5만 하더라도 이미 주행거리가 한 10만 킬로미터 가까이 됐고 연식도 한 4년 정도가 된 차량이란 말이에요. 10만 킬로미터 근접하면은 아무래도 전기차가 배터리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ICCU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구매하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ICCU는 무려 4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을 해준다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주행을 하다가 뭔가 멈춘다고 하거나 완속 충전이 안 된다거나 V2L이 안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도 전량 무상 수리를 해줍니다. 근데 ICCU가 딱 터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동차가 서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ICCU가 주행 중에 고장이 나더라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을 하다가 안전한 곳에 멈춰서서 현대에다가 전화를 걸면 근처 ICCU가 수리 가능한 곳으로 이제 서비스 센터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문제로 생각하는 게 배터리잖아요.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이런 여러 가지 차종들이 명의 변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첫 번째 구매자에게는 보증 기간을 10년 20만 킬로미터까지 줍니다. 근데 이 명의 변경을 한 번 하게 되면 10년 16만 킬로미터로 좀 줄어들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이시는 게 배터리 교체하려고 그러면 2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거는 이제 배터리 아세이를 통으로 교환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요즘에서는 OBD 단자에 스캐너를 딱 꽂아 보면은 몇 번째 모듈이 전압 이상이 생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캐너에 뜹니다. 그러면 그 모듈에 해당하는 것만 교체를 해주면 원래 정상적인 배터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배터리를 통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 배터리 모듈 하나 교체하는데 신품 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15만 킬로, 16만 킬로미터 넘어간 아이오닉 5를 진짜 저렴하게 구매해서 가성비 좋게 끌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차량만 하더라도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다 더하다 보니까 보조금 받고 4천만 원 중후반 정도에 뽑았던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벌써 2천만 원 중반까지 내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이브리드 준중형 SUV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3천만 원 초반 요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 있는 차량이면서 충전비도 저렴하니까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아끼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런 아이오닉 5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20만 킬로 뛴 택시 부활 차들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이런 NCM 배터리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SOH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이 택시 부활 차들은 막 2천만 원 초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압도적인 가성비로 끌고 다니겠다 하는 분들이 좀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레이 EV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이 EV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많이 달라요. 앞에서 봤던 차량들은 전부 다 NCM 배터리를 사용을 했죠. 근데 요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가 아니라 CATL에서 사용하고 있는 LFP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거기에다가 배터리가 35kWh 정도밖에 안 돼서 인증받은 주행거리는 한 230km?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기존에 그냥 있던 레이를 전기차로 그냥 컨버전 한 거다 보니까 충전구도 이런 식으로 앞에 들어가 있죠. 충전 속도도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장거리를 뛰어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장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 학원을 픽업한다든지 요 정도의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배터리 캐퍼시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한 3kW급 정도 되는 완속 모바일 차저 같은 걸로 충전해도 생각보다 금방 충전이 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큰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레이에서 봤던 장점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헤드룸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통풍 시트도 운전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뒤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2열 슬라이딩 도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옵션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차량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아쉬울 수가 있는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캐스퍼의 전유물 같은 거예요. 레이는 아무리 EV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드라이브 와이즈 이런 거 넣어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어요. 레이 EV는 에어 트림이 가장 높은 트림이거든요. 근데 최근 연식에서는 선택 옵션이 아예 없는데 이 차량 같이 좀 구형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라든지 컴포트라든지 이런 선택 옵션들을 조금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차량은 거의 풀옵션 정도에 해당하는 차량이거든요. 신차 가격만 한 3천만 원이 조금 넘었던 그런 차량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해도 한 6, 7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보니까 신차로 출고할 때만 해도 한 2,400만 원 요 정도가 됐었던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3만이 안 됐는데 벌써 2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보통 레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안 되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레이 EV는 생각보다 감가가 많이 된 거예요. 요 정도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보통 레이가 시그니처 등급에다가 이런저런 옵션 달고 경차로 뽑게 되면 가격이 2천만 원을 조금 넘어갑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레이 EV가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레이 경차가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10km에서 12km 요 정도 사이에 나와요. 경차라 그래서 연비가 좋은 게 아니고 힘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출력도 조금 빵빵하면서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한 이런 레이 EV가 오히려 동네 마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등하원 픽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확실히 차도 작고 주차도 편하고 경차 자리에도 주차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2천만 원의 레이 EV 전기차? 요 정도면 괜찮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들 중에서 좀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차들이 지금 현재 어떤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나는 장거리 같은 거 별로 안 뛰어 라고 하면은 이런 레이 EV 같은 차량이 좋아 보이고, 나는 좀 가성비를 원하면서 롱레인지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아이오닉 5 이 차량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 라고 하면은 EV6나 이런 차량들이 좀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나는 작은 차면서 최신 차량에 들어가는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EV3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전기차 중에서 어떤 차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